이 보십시오. 탁구한 AI. 야, 참 대단하다. Oh, nicer Ballwechsel jetzt hier. Der kommt auch noch. Die Uhrette von Pilos. 그래, 그걸 만든 거 아닐까요? Das geht's nochmal los. 사람을 로봇으로 바꾸는 거? 아, AI가 이게 지금 현재 일명 그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될 로봇에 관한 부분은 일명 우리가 아틀라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리고 테슬라에서 앞으로 출시되는 로봇에 관한 부분은 옵티머스라고 일명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 이상의 동등 내지는 이상의 로봇을 구현하는 것을 AGI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머노이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단순하게 로봇이 지금 탁구 경기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되면 제가 오늘도 나오다가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가사일 뭐 이제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듣긴 듣는 것 같아요. 아,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2,700만 원이면 로봇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이 생산된다는데 그거 나는 사야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라.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이렇게 급변하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를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목적이 어디냐? 넷사라 지사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초창기에 일론 머스크는 YS에서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쓰여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의 사업은 미국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진즉의 정체성이 좌익 깁스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개혁이 지금 하고 있다. 바디따블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됐든 간에 개혁이 됐든 실리콘 가면이 됐든 바디따블이 됐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클론이 됐든 클론이라 그러면 인조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정도로 급변하는 것을 우리가 싱귤러리티 시대에 지금 2026년이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체하지 않겠어요? 30가지 일론 머스크 진즉에 우리 포럼에서 소개해 올렸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81억 2천만 인구의 뭐 실질적으로 노동하는 인구는 그 미만이죠. 절반도 안 되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당장 봤을 때. 그런데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 2030년까지 300억, 320억 대의 일하는 로봇이 만들어진다. 뭐 머지않아 3년 내에 뭐 예를 들어서 얼마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에 관한 부분 자체를 로봇이 전부 다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사무직군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변호사 법정 갖고서는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더 잘하죠. 로봇은 뭐 피곤함도 없어, 파업도 안 해, 돈 줄 필요도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틀라스 로봇 자체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2억 좀 더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로봇은 그거보다 레벨은 좀 낮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2천만 원 약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이다. 2, 3천만 원 될 것이다.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세상에 내가
그때는 일 자체가 취미 활동이 되는 거예요. 취미 활동이. 일 자체가 취미 활동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대신 정체성이 좌익은 X다라는 거예요. 좌익은 X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의 세상 속에는 넷세라 지세라 세상 속에는 영이 막지 않은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방향이에요. 교육 자체도 바뀌어지겠죠. 교육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인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AI에 의해서 모든 거가 다 대치가 되니까. 그러면 교육 자체의 앞으로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제가 이거 감히 예측하건대는 인성교육 위주로 갈 것이다. 인성교육 위주로. 맞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사악한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살아남기 어렵다. 그때는 구태 체제를 따지면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정립 잘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혼돈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좌익이고 우익이고 그런 거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익은 존재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영이 맑은 사람들만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영이 막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과정이다라는 거죠.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최세원 연사님도 잠시 얘기했지만 CBDC는 애초부터 지니어스 법안 이야기 통과시킬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CBDC 안 한다. 딱 얘기했어요. 딱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BDC는 딥스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좌익들이 추구하는 체제상으로 보면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아까 최세훈 연사님은 잠시 얘기했는데 제가 각을 달리해서 여기 스크린에 있습니다만 잘려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디지털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함축해서. 그런데 제가 이거 추측하건대는 돈이제가 되기 전까지 역할을 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전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잊어버릴까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측하건대는 딥스테이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추측하건대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 국가 중에 금, 은의 보유가 제일 많은 국가가 어디일 것 같아요? 중국, 미국. 오래전에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도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 국민들이 14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금만도 3만 톤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정부 거를 빼놔놓고. 그리고 인도가 많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포럼 자료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은을 지금 인도가 엄청나게 끌어모는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찌됐던 간에 그렇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피상적인 거고 물론 뭐 대한민국에도 뭐 창이 있어서 엄청난 지금 금이 많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노출된 게 아니고 그거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뭐 필리핀 마르코가 갖다도 맡겨놔놓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계실 때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또 뭐 로마 교황청 그 이스라엘까지 터널 속에서 650대 비행기로 그 제가 계산도 해봤습니다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건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맥락이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미국이 제일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앞전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전 세계는 어찌됐든 간에 오래전에 제가 내 비셔리입니다만 이러다가 은값이 금값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지금 지난주인가 3주 전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은의 지금 채산성은
온스당 31.103445g을 1온스라고 얘기하는데 금은은 1온스를 그렇게 칩니다. 그렇게 칩니다만 그때 75달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75달러가 최사성.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그 각자의 몫입니다만 75달러면 지금이 살 시점이다.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아마 93달러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거는 CME 그룹의 종이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물은 그것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높이 줘도 살 수가 없다. 기다려야 된다. 조표공사에 금 신청해도 은 신청해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입도선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을 못 받았는데 미리부터 예약해 놓는 거지. 돈 갖다가 넣어놓고 740만 원 되는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님 국정연설에 관한 부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상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을 못 보셨다, 안 보셨다. 그럼 나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니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 살면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아직까지 못 봤다? 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어찌하오리까요? 어찌하오리까? 답이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뭐 이유가 특별하게 있지 않고는 124조 달러, 우리 돈 약 16경 원이 미국에서 움직이고 아까 제가 16경 원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트럼프 미국이 7천억 달러 기초예요, 기초. 미국이 앞으로 번창할 수밖에 없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부채가 5경 3천조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게 뭐 네, 그건 미국 이야기인데 16경이면 엄청나죠. 그런데 이 중에 만약 10경이라고 치자. 그래도 미국 경제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케이블에 접촉 불량이 여러분이 매달 넣는 적금의 가치까지 전부 바꿔놓을 거거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 하나가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름부터 거창하죠. 원 빅 뷰티풀 빌. 직역하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네. 오빠 뭐야? 네. 오빠 뭐? 오빠 법안요. 그 참고하시고 그러고 효율적으로 우리 포럼에 정말 많이 참석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포럼에 많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광화문 광장에 가서 그 윤어게인 외치고 앉아갖고 그게 참 답답해 미치겠어. 이제 정말 돌겠어. 아직까지도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지고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직까지도 딥스테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앱스타인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거. 참 한심스러워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고 외람 떼지만 시청자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세원 연사님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타링크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그러는데 스타링크 속도에 관한 부분, 요거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늦습니다. 기본적으로 늦은데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 이야기는 늦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늦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 세계 통신망은 각 나라 간에 이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저 케이블로 전부 다 갑니다. 일본하고 해저 케이블로 갑니다. 왜? 바다에다가 중계탑 세울 수 없잖아요.
해저 케이블로 갑니다. 이것을 지금 스타링크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뭐 이거 존속해도 되고 얘들 해도 되는데 얘들이 경쟁에서 밀리겠죠. 되지 않겠죠.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그런 속에 5,600km 상공에서 전 세계 지구를 뺑 둘러가면서 인공위성이 앞으로 향후 42,000개, 지금은 6,000개. 그거는 테슬라만 그렇습니다. X만 그렇습니다. 구글 거는 제외하고 얘들이 그런 통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하 내지는 건물 외에는 전부 다 통신이 된다. 거기에 핵심적인 게 엑시노스 5410 칩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삼성에서 독점하고 있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럼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삼성 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삼성하고 테슬라하고는 손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통신 3사 외람되지만 기껏 해봤자 옥내, 지하 이런 데를 위해서 테슬라 X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판이에요. 이게 판. 그리고 전 세계는 이건 뭐 아직까지도 저 새끼들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은행들은 앞으로 한국은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죠. 왜 해외 중앙은행을 통해서 전부 다 인류를 기업을 수탈하는 수탈 창구가 은행이고 한국은행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BIS 스위스 바젤에 있는 BIS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IMF 세계은행하고 IMF하고는 좀 틀리죠. 여하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실은 패드가 결국은 패드가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큰 틀을 아셔야 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뭐 패드하고 뭐 저번에 케빈 워시 얘기하고 뭐 케빈 워시 뭐구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걱정할 때 패드는 재무부로 귀속이 됩니다. 귀속이 됩니다. 이런 큰 줄기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 안 하고 우리 포럼 같은데 우리 유튜브 채널 같은 데를 보지 않으면 전혀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안 잡힐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0만 맑으시면 최소한 n분의 1의 역할은 한다. 그런데 0이 맞지 않으면 이건 머리 아픈 부분이야. 내가 뭐 명문대학을 나오고 뭐 학부를 나오고 석사 과정을 졸업을 했고 뭐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보건대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자체가 딥스테이트를 모른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태까지 열심히 집어넣은 거야, 독약. 열심히 집어넣은 거야. 그런데 많이 배웠어. 그런데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영이 맑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배운 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딥스의 교육은 이렇고, 지금 현재는 이렇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참고해서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러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과감하게 앞으로 배움이라는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AI를 구축하고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첨단 기술에 관한 부분을 하는 거 이런 쪽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교육은 의미가 없다. AI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교육을 다시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AI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 아들은 의사 시켜야 될까? 우리 아들은 변호사 시켜야 될까? 이 머리 아픈 거다. 머리 아파요. 근데 계속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변호사하면 최고고, 뭐 판사하면 최고고, 검사하면 최고고, 의사하면 최고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버는 거에 좋지 마. 네. 길면 5년인데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니 뭐 일론 머스크가 좀 부풀려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휴머노이드에 상응하는 그런 로봇 자체가 400억대가 생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인력 시장 전부 다 노동을 대체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이 외과 수술을 더 잘한다는데 이미 테스트 끝났잖아요. 그런데 뭐 의사시켜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생각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야.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직업은 괜찮겠죠.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건. 그리고 나는 앞으로 핵융합에 대해서 과학자를 기초기술자를 만들 거야. 그거 괜찮아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건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먼 훗날 얘기예요.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핵융합은 기본적으로 바닷물에 삼중수소 내지는 중수소가 주원료야. 판교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48초 동안 태양의 온도를 테스트한 48초 동안 지속시킨 기업이 K스타의 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한 것이 분당 판교에 있는 모비스라는 회사입니다. 모비스라는 회사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보기에는 외랍되지만 저는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지만 이제 40대지만 30대로 아래. 주식에서 30. 현대 모비스가 아니라 40. 모비스입니다. 재무 구조는 안 좋아요. 이게 핵융합의 핵심적인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핵융합은 아니에요. 원전, 또 SMR, 뭐 원전 하나의 한 분야라고 보면 되고 SMR은 소형 원전이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SMR은 아직까지 채산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 중요한 말씀을 하셨냐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가 되는데 이 전기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에너지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소요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시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끔 하겠다. 중요한 얘기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싸잡아갖고 뭐 완전 비빔밥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까지 딱 이 언급을 딱 했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 데이터 센터 내에 발전소 니들을 세워서 니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공급받아라. 그거 갖고 미국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것이 방향이에요. 왜? 당장 급하게 만들고 지금 기술이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 전기 에너지는 생산 코스트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만은 그렇게 이렇게 뭐 분산형 전원이라고 일명 얘기합니다. 이것을 분산형 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산형 전원이라고 일명 얘기합니다. 이 분산형 전원으로 독자적으로 전력망에 링크를 필요에 따라서는 시키지만 분리해서 하면 문제는 생길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한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뭐 질문하시거나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질문하시거나 그 소신 발언을 나름대로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발언권 얻으셔서 하시면 저기 대국님 두 번째 강의하신 최세훈 강사님. 최세훈 예. 저 연사님 준비해 두 주십시오.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아까 말씀 중에서 그 예수님 생일이 9월 11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네.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쪽 그 악한 쪽, 선한 쪽 이렇게 나눠갖고 악한 쪽에 이제 CB, CD 네. 예, 그거하고 이쪽에 선한 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CB, CD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간다. 그래서 네. 요거를 한번 쉽게 예를 들어갖고 어떤 한 사람이 그 위험 수술을 받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구별해갖고 설명을 해주시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렇죠. 911. 이게 제가 이 정보를 본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9.11 테러가 2001년 9월 11일 날 그 테러가 있었죠. 네. 그 쌍둥이 빌딩 폭파. 예, 예. 그것이 이제 9월 11일 날 이루어졌는데 9월 11일이 진짜 예수님 생일이라고 이 정부에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는 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정확한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11일이 정확한 예수님 생일 같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뭐 그렇게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CBDC는 CBDC입니다.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코인입니다. 코인이 아니고 커런시. 커런시. 코인이나 커런시라. 디지털 코인이 맞는 말이죠. 커런시.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이제 예금을 해놓잖아요. 네. 그걸 전부 디지털 코인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은행이. 네. 그러면 은행이 우리가 뭐를 사고 뭐를 뭐 소비하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나처럼 지금 그 정부에 반대하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5.18도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계산을 동결시켜 버린 거예요. 내 정책에 안 따라오니까. 네. 그래서 이건 독재가 되는 거죠. 감시 빅브라더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CBDC가 예. 바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이후로 행정명령으로 CBDC 하면 안 된다. 예. 우리는 자유를 택한다. 감시보다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내놨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니어스 액트라는 천재법이라는 걸로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같은 디지털 코인인데 자산 담보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행을 하려면은 달러를 사든 예치하든가 미국 국채를 예치하든가 100% 예치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발행이 가능해요. 네. 근데 그건 은행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코인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행함으로써 미국의 국채가 더 팔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더 강해지고 패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패드가 모든 걸 자지부지했는데 패드는 이걸 관리를 못해. 패드를 약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미국의 달러를 강화시키고 패드를 약화시키고 분산형 금융을 하기 위해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노동자가 자기 봉급으로 송금을 하는데 옛날에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하면 수수료가 한 10% 들었어. 10%. 네. 100만 원 보내면 10만 원이 수수료예요. 근데 이거는 1달러도 안 들어. 아. 스테이블 코인이.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걸로 보내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저 선생님은 여기서 머물기 너무 아까운데요. 해외로 좀 보내드려야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애국님께서 질문하신 CBDC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제 생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프트 시스템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CBDC는 통제형이고 개념을 좀 달리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딥스가 잡고 있는 체제 자체가 국가 간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스위프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유학 가 있는 딸내미한테 아들내미한테 미국에 가서 돈 보내려고 그러면 수수료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뭐 3일씩 걸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구전을 폭리를 엄청나게 떼어먹는 것이 이 딥스들이에요. 딥스들이고
요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국은행에도 그저께 2월 말인가 2월 뭐 언젠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이미 도깨비처럼 한국은행 총재가 CBDC 추진에 관한 부분을 발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딥스 하수국 체제에서 국가를 통제하겠다, 국민을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집회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디 갔어요? 집회 써도 되잖아요. 집회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코인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너 그런데 평소에 뭐 이 국가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많아. 이미 지방 화폐 있잖아요. 언제까지 안 쓰면 안 된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개념이에요. 너 지하철? 뭐 제주도 여행 가려고 그래? 너 평소에 찍혔어. 안 돼. 너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은행에 내 돈 있는데 내 돈이 아닌 거야. 국가 돈이야. 국가 돈 속된 말로. 그게 CBDC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사실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요거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달러다. 디지털 달러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안 가고 그렇게 되면 수수료도 24시간 365일 시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대신 전제 조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채권이 담보가 돼야 된다. 미국의 채권이 담보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축통화국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달러가 담보가 되는 거예요. 달러가. 그래서 일명 디지털 코인, 디지털 달러라고 칭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은 본위제가 되기 전까지 하여튼 본위제가 되기 전까지 갈 것이다.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통용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천재 법안이라고 일명 얘기하는 게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미국의 부채 5경 3천조를 5경 3천조죠. 5경 3천조를 경감시키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창기에 이거 법안 통과 전후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막말로 역에서 벌어들이는 돈, 그래서 그때 미국의 벤센트 재무부 장관하고 그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거가 되는 것이 뭐 얼마가 되니 되네 안 되네 뭐 반이 되니 이런 얘기도 우리 포럼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니어스 법안하고 지니어스 법안에 그때 크레디티가 들어가 있었어요. 크레디티가 이제 상원이 남아 있지만 이거가 들어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오빠 법안, OBBBA 법안하고 엄청나게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시킬 때 민주당 쪽에서 엄청나게 같이 찬성을 했잖아요.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앱스타인 리스트 언제 얘기인데 자꾸 앱스타인 리스트 얘기하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속된 말로 이게 뭐 치매가 왔나 왜 저런 소리를 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분석할 때 앱스타인 리스트가 이게 완전 엄청나게 민감한 거니까 덮는 척하면서 법안도 중요하고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던졌다. 그러고 나서는 딱 이제 앱스타인 리스트 이제 끝나고 나니까 터트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뭐 미리부터 이렇게 예상을 했고 저는 지금 생각에도 아직까지 변함은 없어요. 제 생각은. 저 우리 세모 표시한 거 뭡니까? 근거에 관한 부분 자체를 최세훈 연사님께서 확실치 않아서 제가 세모로 표시를 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거의.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렇냐면 이 근거에 관한 부분을 추정인데 이게 부시가 저지른 일이다라는 거예요. 부시가 누구냐? 깁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 자체가 12월 25일이 아니라 9월 11일이니까 그때를 나름대로 겨냥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25일이 그 나쁜 놈들의 그 저거야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네.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뭐 전혀 뭐 딥스를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저런 얘기 나오면 저 새끼들은 무슨 쥐약 먹은 소리 하죠. 뭐 쥐약 먹고 아직 물 안 먹었나 이런 소리 하죠. 네. 그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 그런 얘기가 있어? 우리도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네. 이런 마인드가 안 돼 있다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그 뭐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뭐 그래 복잡해 간단하게 좀 얘기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게 딥스테이트를 전 세계 판을 놓고 봐서 국내 상황을 이게 파악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일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안 된다라는 거야. 바로 답을 내놓으라고. 네.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공부가 미흡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상대를 탓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외람되지만 시청자분들 기분 나쁘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안 계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외람되지만 제 논리로는 영이 맑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야. 뭔 일이 생기면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봐야 된다. 그게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몰라도 모르는 거 상관없어요. 모르는 걸 지금 어째요? 그 사람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맞을 준비의 기본 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부터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딥스를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그 사람은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네. 맞는 말씀 같아요. 외람되지만 제 논리입니다. 네. 완빅 뷰티풀 그 빌이 이제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빌이 아니고 그 로네요, 액트네요, 그렇죠? 법안이 아니고 이제 법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지니어스도 예. 법안이 아니고 법. 예, 지니어스도 통과됐어요. 예, 통과 상정 전에는 이제 아니었었고. 예. 이 법안은 이제 빌이고. 그렇지. 예. 빌 다음에는 액트입니다. 액트. 액트는 법이고. 네. 지금 영어 학원이에요 지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예, 또 이분은 예, 또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진호 사무총장님. 저기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그 전환길이라는 자, 네, 기자가 이 광주에 가서 네, 그 5.18 그 저기를 자기는 이 5.18을 그 5.18을 갖다 민주화다 이렇게 하고 5.18 그 뭐 공원묘지 가서 그 저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이 요즘하게 전환길이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 누구야 그 윤세스테아요. 윤 그자하고 이 부정 선거 그거는 얘기를 꼭 저기 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자가 이 우리나라의 보수인가 아니면은 저 좌파인가 그거를 좀 어떻게 딥스죠. 그거를 좀 이 저기에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전환길에 대해서 전환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 전환길의 행동에 대해서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망월동에 가갖고 뭐 나름대로 절을 하고 그랬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랬을 거예요.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헷갈리는 부분이 서로 상대성이 피상적으로 보기엔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보수인지 좌파인지 지금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건 제가 보건대는 보수가 아니라
우익인지 좌익인지 좌익이나 좌파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확하게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정의를 드릴게요. 파라고 하는 것은 시청자분들 파라고 하는 것은 협의의 표현입니다. 협의. 좁다. 익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의 표현이라고 그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유는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는 좌파는 좌익이 아니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잡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구성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하고 성향하고를 이 정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뭔지 성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이크 잡으니까 대중 앞에 서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개판이 되는 좌파가 거예요. 아니라 진보 아닙니까? 진보. 아 참. 아니지. 그게 아니, 그들이 만든 진보를 그렇게 쓰신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저 이상하게 쓰- 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부분은 상대성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우익이고 좌익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좌익이냐 우익이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좌익입니다. 좌익이고 좌익인데 지금 깁스 부직갱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직갱이 쓰여지면 버리는 거예요. 예, 좌익들의 특징은 뭐냐면 쓰고 나면 안면 몰수하고 싹 버려버려요. 네. 이게 좌익이에요. 우익은 절대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도 버리지 않아요. 이게 좌익하고 우익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5.18은 만천하가 다 하는 것처럼 여기에 개인적인 팩트는 뭐냐면 5.18은 사망하신 분들이 카빈총에 사망을 했냐 M16에 사망을 했냐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카빈은 80% 전후가 카빈총에 사망했어요. M16는 20% 전후가 M16에 사망했어요. 그럼 이게 민주화입니까? M1이 아니에요. M1. M16. 네. 그때 부는 M16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뭐 군대 생활할 때 M16도 카빈도 M1도 전부 다 쏴보긴 다 했습니다만 전부 다 분해 조립 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닐 때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걸 뭐 눈 감고 그래서 이게 안대 가리고 이거 수건으로 가리고 이게 분해 조립 하잖아요. 그것도 시간 주고 몇 초 몇 분 내에 뭐 이랬었잖아요. 이거가 팩트예요. 이거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말을 돌려요. 다른 데 돌려버려요. 왜? 팩트니까. 들통이 나니까. 이게 현주소예요. 왜? 카빈은 예비군 무기고에만 있었어요. M16는 군인들한테만 있었어요. 그럼 얘기 끝났잖아. 이게 얘기고 부정선거에 관한 부분 얘기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부정선거 얘기한다고 해서 밝혀져요? 아닙니다. 국내적인 문제라 그러면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국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문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때 중공 얘기하고 6개국인가 5개국 얘기할 때 우리 뭐 좀 공부를 깊이 하신 분들은 그때 나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칼기를 통해서 투표지 실현하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김포공항에서 싣고 간 거 다 알잖아요. 그 우리가 개입했어요. 개입했다고요. 그때 조중훈이 그 이후에 죽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립 서비스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갖고 자꾸 정체성을 헷갈린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아 윤이 부정선거를 얘기했으니까 애국자 아니냐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애초부터 부정선거 얘기했나? 얘기 절대 안 했어요.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예. 이 전환기기 문제에 대해서 네. 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판에 발을 들이는 데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진입 장벽. 아무나 못 들어가. 엄 대표 같은 사람을 거기 집어넣으면 무슨 얘기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거기 집어넣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전환길이는 노빠였어요. 노빠. 맞습니다. 원래가 정확하게 아셔요. 노무현. 그렇기 때문에 윤어게인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우파들이 윤어게인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깔깔 웃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넘어가서 윤석열이가 전향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전향을 했다 그래도 만약에 전향을 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윤석열이 지지해야 됩니까? 그것도 그렇게 찝찝해 내가 볼 때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의붓 아버지를 구명운동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놈을 지지하고 있어 우리 우파들이. 제가 볼 때 미친 인간들이야. 완전히 그 세뇌된 거야 세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대목에 대해서 최세훈 연사님 박수. 저는 뭐 정치권에 들어갈 제비는 못 되고요. 여기에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애국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 진정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뀌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한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체성을 바뀌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치권에 있으면서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다 그러면서 대중 앞에서 뭐 TV에 패널로 참석해서 아직까지도 딥스테이트를 모른다? 이게 뭔 말이냐고. 뇌가 빠가야 그러지. 아니면 근데 제가 볼 땐 그들도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거 같아요. 그렇죠.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예. 가족이 예. 가두리에 부직갱이에 불과한 거야. 국민들을 예. 깨우지 못하게 예. 막는 그렇죠. 거야.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 그게 역할을. 엔추파도스의 마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예. 저기 그 비유로 그 부지깽이 말씀하시는데 네. 부지깽이보다는 그 똥막대기가 더 적합하고. 뭐 하여튼 똥막대기. 똥막대기든 네. 아니 똥막대기가 더. 네, 네. 또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이인호 사무총장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내 나라, 지사라의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가고 있잖아요. 네.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지사라가 뭐냐? 글로벌 이코노믹 시큐리티 앤드 리포메이션 액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와 경제 안정과 이제 다시 형성하려고 하는 그 법이다. 그런 제도를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에 또 아르헨티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통화 스와프를 해줌으로써 이제 그 나라하고 이제 그 나라가 적대적인 나라에서 이제 미국의 친화적인 나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멕시코 그 카르텔을 지금 이제 쳐부수면서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쿠바가 또 해결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란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란도 해결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린랜드가 지금 이제 또 해결될 거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알버타주를 비롯해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미국의 어떤 영토를 막 편입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많은 나라가 하나 또 일본이 또 이제 미국에 이제 아주 탁 붙어가지고 이제 아주 그 나라는 뒷사라의 뭐 아주 1등 국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말 세계가 막 이제 막 뒷사라를 향해서 막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거꾸로 가려고 하는 나라가 누구냐?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막 왜 우리나라가 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를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안 해. 일본 빼야 우리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본하고 그냥 우리 둘이만 할게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훈련하다가 중공이 개입을 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중공에 이제 왜 저희 미국이 왜 중공하고 이렇게 되게 왜 하느냐 하면서 이제 안티베키가 이제 항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제 지사라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딴지를 걸면서 이제 거꾸로 막 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이 지사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처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 발언이. 나름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인호 사무총장님 요지에 관한 부분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았으니까 대한민국이 인데세라 치사라로 가는 데 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 흐름에 우리가 앞차를 타야 되는데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아서 결국은 뒷차를 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눈에 보인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네.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국민들 깨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은 지금 헛짓거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광화문에서도 헛짓거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옳은 방향의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같이 동참해요. 그런데 가서 헛짓거리하고 앉았는 거, 헛짓거리하고 앉았는 거야. 이게 돌아가실 일이요. 그 국민들을 깨어나지 못하게끔 더 이상 너희들 여기에 더 이상 안 오면 안 돼. 가두리에 딱 가다 놔놓고 컨트롤하고 앉았는 거야. 그걸 국민들이 모른다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럼블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를 적대시한다라는 거야.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오픈방에서 강퇴도 많이 당했어요. 물론 밴드는 아예 폐쇄를 당했지만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 참 김진경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 5.18 문제, 그 5.18을 그 분별하는 그 기준이 어저께 내가 그 전환길이하고 이준석이 그 토론하는 거 한 3시간 봤어요. 그거 잠 못 잤는데 우리가 그 근대사에서 좌우를 구분할 때 5.18 때 북한군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걸 안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은 좌익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은 우익 이렇게 분류를 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건 맞네. 그렇게 많이 있고 또 부정선거 저 문제는 어저께 내가 참 토론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99명 선관위 99명이고 중국 사람들이 갔다고 하는 거를 그걸 이준석이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전환기를 뭐라 붙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전환길이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는 지금까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니까 부정선거에 이런 이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부정선거 있었다고 있다고는 아가리 못 보낸다니까 이거 완전히 말장난을 하고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선거도 지금 어저께도 내용에서 나왔는데 윤석열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이런 그러니까 이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밝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랬으면은 윤석열이가 의견하는 사람들한테다가 윤석열이가 실권을 가지고 있을 때 대통령일 때 얼마든지 그런 비상경험을 하지 않고도 밝힐 수가 있었는데 왜 그거를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비상경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계속 하는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를 전환기는 부정선거를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밝혀줄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응? 지금 곧 뭘 해가지고 이렇게 밝혀줄 걸로 얘기하고 이준석이는 트럼프가 하는 게 전부 다 음모론이다. 음모론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말더라고. 이제 전환길이랑 이준석이랑 토론을 8시간 했어요? 7시. 7시간이요? 아, 뭐 7시간 했는데 저는 이거 시청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맞습니다. 500만이 봤다 뭐 이런 얘기 아까 누가 아이고. 하셨던 것 같은데 볼 필요가 없어. 예? 70만 봤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각 채널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 채널을 전부 다 합해야 되니까 페넨 마이크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거 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거기는 못 믿지. 북한군이 왔냐 안 왔냐에 관한 부분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카빈 총은 예비군 무기고에 있는 총이에요. M16는 군이 진압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자들을 총상으로 사망한 사망자들을 분석해 봤더니만은 아까 80% 20%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 끝났어요. 얘기 끝났어요. 북한군이 왔냐 안 왔냐에 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전부 다들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 미국의 CIA에 근무하셨던 26년 플러스 14년 근무하셨던 마이클 리 박사님이 논문 제가 요약본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 이야기로는 북한군이 2분의 1 맞고 한국에 그 당시에 잔입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북사태, 부마사태에 있었던 인력 플러스에서 광주로 집결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것에 관한 부분 자체는 근거가 없잖아요. 논란에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맞다. 또 그리고 또 갔다. 내지는 청주에 432구가 6월이 있다. 뭐 이런 걸로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심플한 것은 카빈총 M16이라는 거야. 심플한 것은.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뭔 소리냐? 카빈총에 죽은 사람이 80%야. M1에 죽은 사람이 80%야. 카빈총에 죽은 사람이 20%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야. 반론 제기하는 사람. 이게 그래서 팩트라는 거야. 팩트예요. 이거는 근거를 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논란의 시비가 많아요. 이거는 논란 시비가 없어요. 심플해요. 그런데 왜 이걸 얘기 안 하느냐? 그러니까 5분 얘기할 거를 50분 5시간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게 방향이 이게.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큰 줄기를 보고 이걸 어디로 어떻게 몰고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의 결과는 제가 보건대는 윤 어게인 효과를 낸 것밖에 없어요. 윤 어게인 효과를 가중시킨 것밖에 없어요. 이게 딥스의 전략이라는 거야. 왜?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이 시점에 나서면 안 돼. 그럼 산통 깨져. 머리 아파져. 배수진 국가 쪽박 나. 배 파산해. 이거예요. 네. 이게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큰 해안에 우리가 해안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저는 CQ라고 얘기하는데 CQ의 사고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내 문제만 포커싱 하는 사람은 CQ 지수가 높은 사람 아닙니다. 국외를 못 보니까 그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될 수도 없고 되면 산통 깨집니다. 개판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상황 자체는 전 세계 판 중에 핵심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거기에 중공의 딥스, CCP 얘들이 지금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 부분. 네. 그 부정선거는 말입니다. 그 둘이 토론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웃긴 짓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선 부정선거가 행해지고 있다고 기정사실화했는데 그거를 기정사실이 아닌 것처럼 둘이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올리려고. 세뇌. 그래서 지금 한국의 판을 보고 딥스테이트들이 우익, 일명 자칭 우익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절반이 넘어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수박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보궐 국회의원 선거 윤석열이가 불법 대통령이 될 때 국회의원 6명 있었잖아요. 당선된 6명. 이 사람들이 보궐에 같은 날 한날 1시에 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득표율이 70, 80%라는 거예요. 우익의 지지율이. 그런데 여기는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걸 이 딥스테이트 돌대가리들이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야? 감사원장 했던 종로에 최재형이가 80% 득표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지 간만의 차이로 당선된 것만 신경 썼을까요? 25만 3천 표? 0.73%? 아니에요.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이래 차이가 나? 난 당선됐으니까 난 너무 이건 덮어.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고 딥스 기준에서는 윤석열이가 되든 찐맹이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 대신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뭘로? 부정선거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의 핵심은 전자개표기. 사전투표입니다. 이 사전투표가 절대적이에요. 이게 나중에 생겼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상적으로 51.6%? 51.6%로 당선됐을 때는 사전투표가 없었습니다. 전자개표기만 있었어요. 다음에 이 딥스 하수 문재인이가 있을 때 사전투표를 도입했어요. 그래갖고 하루 쉬어주니까 입이 벌어져갖고 내 투표 도둑질 당하는 것도 모르고 마음속으로 박수 쳤어요 전부. 그리고 여기서 이게 왜 전자개표기는 도저히 판을 엎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도입한 거예요. 맞아요. 네. 전자개표기는 노무현 때인가 김대중이 때 도입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잘 알아야 되는데 선관위에 근무했던 노조위원장 한성천입니다. 한성천일 겁니다. 이 사람이 정체성을 떠나서 저는 우익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 박근혜 대통령님도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 거를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의해서 떨어질 뻔한 거야. 전자개표기로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전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님은 떨어질 거를 내가 어르신들을 투표에 동원해서 운동을 해서 당선됐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나의 고마움을 모른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팩트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골격을 쫙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국내 문제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내 문제 얘기할 때 시간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의미도 없고. 왜? 우리가 칼자루를 안 잡고 있기 때문에 국내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격은 이렇게 갖고 가면 됩니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걸 왜 토론을 해요? 그래서 이준석이 토론한 것은 딥스 컨트롤에 의해서 윤어게인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딥스
배수진 국가를 지속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내비두면 박근혜 대통령님 쪽으로 쫙 몰리잖아요. 이거 차단이에요. 이거 차단입니다. 이거 차단입니다. 우리가 이 판을 잘 봐야 돼요. 이 판을 못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윤 어게인 하는 사람들 이렇게 단체방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미 쇠뇌가 너무 됐더라고요. 고착이 너무 됐어요. 아, 이거 정말 그래서 이게 제일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걸림돌이 윤 어게인이에요. 윤 어게인 그런데요 수박 우익들이에요. 수박 우익들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분 논리로 윤하고 이하고 비교를 해요. 멍청한 거죠. 둘 다 죽일 놈이라고 그러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딥스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생활고에 힘들어서 집에서 계시는 영이 맑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이 정말 맑은 순수하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을 적정 시점에 아스팔트로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으니까. 광화문에 뭐 기껏 해봤자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많지 않아요. 숫자로 따지면. 하실 말씀하실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네. 5.18 사건에서 카빈과 MC팀이 80대 20이다. 그런 때문에 이거는 북한군 투입된 것이 맞다. 근데 만약에 80%가 그게 이제 무기고 탈취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내의 어떤 조직이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80%의 그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말이 안 되나요? 북한군 투입이 꼭 80%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꼭 투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북한군이 한 명이 투입됐던 600명이 투입됐던 그것에 관한 부분은 북한군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고정 간첩이었었냐 또 해안을 통해서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직접 왔느냐 이거에 관한 부분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정체성으로 굽혀 따지면 대한민국을 제2의 6.25로 전복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5.18 사태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우익이라 그러면 그럴 일을 무기고를 탈취할 일을 장갑차를 탈취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예. 얘들이 가지고 있는 총이 카빈 총이었었다라는 거야. 카빈 총으로 왜 광주 시민들을 죽이냐라는 거야. 왜?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군의 복장을 하고 광주 시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예. 시민들. 예. 거기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아실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갖고 너무 깊이 뭐 이것저것 갖다가 얘기를 하면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기본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논리예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카빈 죽은 사람이 80%고 M6 진에 맞아 죽은 사람이 20%라고 네. 이제 우리 통상 그렇게 알고 네. 있었는데 요즘 KL 뭐야? KL 8260 860인가 그 채널에 이렇게 나온 게 보면은 뭐 신동중이가 신동국 중이요. 450명을 사살을 했다고 해요. 그때 그 신동중이 그때 그 공수부대가 공수부대에서 그 소지했던 거는 그 M16 아니었나요? M16. M16이었으면은
그 신동국주의가 450명을 죽였다. 그건 북한군. 아니 부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북한군을 죽였어. 북한군. 북한군.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신동국 중위가 언급이 됐는데 우리나라 공수부대를 비롯한 군들이 북한군을 사살한 것은 그 대체적인 시신이 유골로 변했지만 시신이 청주에 운동장 개발하려고 했더니만 거기에 432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유공자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유공자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북한군이니까. 북한군이니까 그걸 오픈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오픈하게 되면 이게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 사람들 신원조회 하니까 결국은 북한군이 내려왔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춰야 되니까. 그거 감춰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그거를 그 박근혜 대통령님 초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계시면서도 포위되겠다라는 게 김장수 뭐 또 누구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 아시안 게임인가 뭐 할 때 일산으로 내려와 갖고 그 유골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그게 45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지금 얘기한 대로 80% 20% 이렇게 그 구분하는 기준을 그 순수하게 그때 그 160명인가 뭐 100몇 명 그 죽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새끼 쳐서 뭐 살아있는 사람도 유공자 만들어갖고 5, 6천 명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처음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죽어있는 100몇십 명에 130명인가 120명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뭐 주장하는 게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그 중에 80%가 카빈총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20% 플러스 마이너스가 M16에 맞아 죽었다. 그럼 그 비율로 놓고 봤을 때 당장 그럼 시민군을 쐈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는 K1 그 일본에서 하는 얘기처럼 그 450명이라고 하는 걸 그 신동국 중위가 좀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발표 명령을 해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신동국 중위가 그당 현직 당시에 명령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청주의 유골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는데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 450명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 사람들이 그 신동국 중위가 그 발표해가지고 다 죽었다고 그 인정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장만 하는 거지. 신동국이가 다 수습을 했었죠. 사람 숫자까지 다 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망월동에도 그렇고 여기에 국립묘지에도 그렇고 그 뭐 2명인가 3명이 그 북한군이 유결이 미상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북한군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450명을 발표를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시체 수습을 해가지고 그거 갖다 매장을 했다고요? 신동주의가? 그때 320명인가 320몇 명인가 32명인가 얼마가 됐었어요. 그때 한때 아니 뭐 그러니까 그 비닐에 이렇게 쌓여갖고 매직으로 글씨까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당시 중이면은 소대장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신동국 중위가 그거 하나도 없었어. 하여튼 거기까지 나가시고요. 네.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58분 2분 남았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450명 예. 소대면은 40명.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종원 대표님 말씀하실 사항 없으세요? 정리가 아직 안 됐어. 네. 그 아까 조나경 선생님 화내시고 나가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네세라 치세라에 관한 부분은 네세라라 그러면 미국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1차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한국에서 일어나면 한국에도 네세라예요. 일본에서 일어나면 일본에도 네세라고 단지 전 세계 209개국 이거에 관한 부분은 국제적인 것은 지사라고 그런 거예요. 네세라는 미국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립을 좀 잘못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정립이 잘못됐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급적인 Q&A를 줄이고 이렇게 그냥 그 일방적으로요?
교육자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원회의로 이래는 게 좀 그 일방 통행으로 하면 그런데 그러면 또 궁금해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꼭 이렇게 그 Q&A 할 때 분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죄송해요. 우리 3월 1일 내일 참. 그럴 때 여기다 좀 하면 좀 그래도 보는 분이 예, 말씀 잘하셨어요. 깜빡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3월 1일 내일이죠. 내일은 3월 1일 뭐 3일절이니까 우리 딥사우트 포럼 집회에서는 지난 국경일 때처럼 10월 3일이잖아요. 그처럼 미 대사관 앞에 세종대왕 동상 뒤에서 그 사전에 신고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1인 시위 형태로 할 겁니다. 거기가 이제 전부 다 집회 섹터 안에 들어오는데 1인 시위를 할 거고 제가 배너 광고 내지는 그 블랭킷 내지는 깃발 몇 분이나 참석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대략 이제 준비는 나름 해서 갖고 가는데 시간에 관한 부분은 1시 반인가로 제가 해놨죠. 1시 반인가로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미리 한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전에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만나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네.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부담 없이 그때 한 1시간 반 전이니까 한 12시 정도나 이렇게 오셔서 12시 반 정도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준비물은 나름 전부 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시청자분들 많이들 참여하십시오. 내일 같은 날 오시는 것이 진정하게 애국의 방향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성.